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2023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1급, 2급을 포함한 자격증 소개 이전에 수험자 가이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카페 부분, 최근 소식 같은 것은 스택소프트 co.kr의 사회조사 분석사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브라우저에서 qnet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qnet.or.kr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기술 자격 수험자 가이드 부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일자 이전에 여러분들 수험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접수 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사회조사 분석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립,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같은 거는 기출문제, 제가 알기로는 70%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30%는 신규 문제를 출제해서 섞어서 새롭게 출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사회조사 분석사 1급과 2급 같은 경우는 아마 2급일 겁니다. 2급은 CBT라고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근데 시험은 문제는 그때마다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험장 부분에서 합격자 발표하고 이거 이후에 실기 시험을 다시 한번 응시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응시 절차를 살펴보시면 빠르게 진행하죠. 사회조사 분석사에 한정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필기 원서는 해당하는 것은 qnet을 통해서만 접속을 하고요. 기간 내에 인터넷 접속을 하셔야 되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3.5 곱하기 4.5에 해당되는 픽셀을 가진 JPG 이미지여야 되고 수수료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자, 찾아보니까 사조사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은 19,400원,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33,900원을 수수료가 필요하십니다. 시험 장소는 본인이 선택하고 선착순입니다. 여기 부분은 선착순입니다. 자, 실기 시험에서는 수험표는 발급하시는 게 출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허용되는 신분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여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필기구가 흑색 사인펜 등으로 나오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색 볼펜하고 컴퓨터용 사인펜 등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아마 흑색 사인펜으로도 아마 체크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인펜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필하고 지우개도 좀 첨부를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중에서 허용되는 게 따로 있으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합격자 발표 일자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조사 같은 경우 응시 자격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실기 원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되고 시험 일시는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험 일자는 결정이 되고요. 장소만 선착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실기 과정이 작업형하고 피답형의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는 역시 해당되는 과정별에 따라서 2개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2번 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를 2번 봐야 됩니다. 사조사는. 그래서 장소는 2군데, 장소는 각각 선택할 수 있고 일자는 좀 다르실 거예요. 여기서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가 나오시는데 자, 여기 필기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 지우개, 동일한 검정색 볼펜 2개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두께가 다르면 조금 부정행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검정색 볼펜으로 위에다가 덮으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연필로 쓰실 때는 너무 진하게나 너무 자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작성하시고 이제 볼펜으로 통해서 세밀하게 작성하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부정행위나 그런 문제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카톡으로 발송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발표일 9시나 10시에 발표되실 거예요. 예. 필기 원서 접수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접수일자 10시에 접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는 발급을 하는데 이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가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격증은 상장형, 직접 A4지에다가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첩형으로 나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상장형은 여러분 직접 본인이 발급하시고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합격이 최종적으로 되신다는 한정하에, 그리고 무료로 출력이 가능해요. 이에 반해 수첩형 같은 경우는 우편 수령만 가능하고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아마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첩형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6개월 되면 이 수첩형이 없어져요. 여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발급하실 수 있는 부분 보시고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9시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응시 자격 사회조사 분석사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환불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험 일자입니다. 시험 일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사회조사 분석사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인정되는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음정면허증, 그 다음에 여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결정해드리죠. 다음은 공학용 계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 우선은 사칙 연산만 가능한 일반용 계산기는 어떤 기종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허용군의 말미에 해당된 ES, MS, EX 같은 거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카시오 제품, 캐논 모닝글로리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다이소에서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제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카시오 제품으로서 허용 계산기 볼게요. 570 ES 플러스, 저기 일단 적어서 드릴게요. 자, 추천 계산기 같은 경우는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 혹은 ES 플러스 두 번째 버전, 그다음 카시오 FX 350 ES를 해주세요. MS 안 좋습니다. MS가 좋지 않아요. ES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S로 플러스인데, 가급적이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유형 정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 제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제 카페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가격만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나와 이런 데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2하고 저는 강의할 때 이 제품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요거랑 요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데 제가 볼 땐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572S 플러스 요거랑 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요게 더 저렴하네요. 21,96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11번가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낮은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지? 여기 해당한 부분은 여기가 더 비싸네요. 해당 11번가는 조금 비싸게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검색하셔서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MS나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요거는 가격대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는데, 네, 그는 검색을 통해서 좀 저렴한 제품으로, 똑같은 제품이지만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응시 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필기인 경우에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만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해당되는 응시 자격 제출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서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자격증이나 확인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장형과 수첨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요걸로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로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로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 2급에 대한 수험자 가이드 기본에서 말씀드렸는데 경력 부분도 말씀드리게 됐구나. 1급의 경력 부분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수험자 가이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접수 전에 응시 자격, 사조사 2급은 상관없습니다. 사조사 1급만 경력이 필요하신 부분이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서 사회조사 분석사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 2급은 상관없다. 어떤 기준에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1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조사 1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2급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 2년 혹은 해당 실무 3년 종사한 사람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경력 증명서는 여기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가급적이면 4대 보험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기준으로 해당되는 3년 이상 경력으로 출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1급, 2급 수험자 가이드, 그다음 고학년 계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봤고요. 시험 일정이나 질문사항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